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저랑 같이 마케팅 조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모두들 이 마케팅 조사라는 단원 자체, 그리고 이 강의 자체에 대해서 아마 익숙치 않은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마케팅 조사라는 영역 자체가 마케팅은 마케팅이지 왜 조사가 붙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마케팅이란 의미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넓어요. 넓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는 것, 거기에다가 아주 천착해서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이 마케팅 조사기도 하지만 이쪽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쪽 사회복지라든 뭐 경영 쪽을 하든 경제라든 사회학을 하든 다양한 곳에서 이 조사 방법론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조사 방법론에서 있는 영역에서 이제 마케팅과 연결되는 부분, 그 교착점에서 이제 찾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방론에서 배웠던 사회학에서 배웠던 그런 것과 매우 겹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에 맞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 부분만의 독특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조사 방법론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맞아요. 공통점에 대해서 마케팅 조사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렵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독학사 시험에서는 너무 여러분에게 과도한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찍어오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내용을 어디까지 갈까라는 거. 물론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를 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은 그래도 시험이잖아요. 시험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일정량의 점수를 넘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또 너무 심도 있게 나가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척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이제 조사 방법, 실제 조사 방법론에서 조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나 뭐 아노바라든지 분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귀 분석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도록 힘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계산 문제도 당연히 중요한 거긴 한데 이게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뀌는 문제가 되면서 약간은 그런 영역에서 조금 빠졌어요. 빠졌다는 얘기는 그 계산하는 방식 그 자체에서 약간 기본 개념을 묻지 이것을 계산해라라든지 그런 거는 절대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강의를 안 듣고 그냥 책만 보시게 되면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라는 건데 아마 전략적으로 이런 분도 있을 거야. 기출만 이렇게 보겠다라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용에서 기출로 나왔던 영역을 외워보겠다라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난 전체적으로 다 해볼 거야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체에 대한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가장 주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에서 특별히 방점을 찍고 갈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필기를 많이 하잖아요. 책에다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필기를 할 때 그냥 쓰는데 그 천착해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강의를 듣고 이걸 다시 확인하고 이럴 시간 없습니다. 하시면서요. 정말 오늘 중요하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제발 바로 확인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기라기보다는 옆에다가 중요한 거 그냥 스톱 딱 누르고 그걸 이제 외워서 정리하시는 거 좋고요. 아니면 제가 마지막에 항상 오늘 파트에서는 확실하게 이거하고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있으면은 그것만 써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가시면은 고득점이 뭐야 다 맞을 수 있어요 정말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죠. 여기 보면 이제 1장이죠. 마케팅 조사 이해입니다. 여러분 무슨 조사 이해라는 말을 붙였을 때 뭐뭐의 이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원론이라는 것보다 약간 아래 단계야. 아래 단계이기 때문에 원론이라는 거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막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아는 건데 이해라는 거는 그 아주 원 뜻까지 알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마케팅 조사라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떤 모든 단원에서도 뭐 사회학도 사회학의 이해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 뭐 조직행동론의 이해 이런 말이 나오다시피 여기서도 똑같이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교수처럼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감을 잡았다라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제가 알고 있는 마케팅 조사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케팅 조사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르다면은 시험 문제 막 나오면 틀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가자라는 거지.
그럼 기본적인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요. 개념을 안다라는 건요. 여러분 마케팅 조사죠. 그럼 첫 번째 뭐부터 알아야 돼? 그렇죠. 마케팅이 뭔지부터 알아야지.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돼? 조사가 뭔지 알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 마케팅과 관련된 단원이 쭉 이제 두 단원이 나올 거고 조사와 관련된 단원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가 뭐고 마케팅이 뭔지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작하는 거 보면 우선 마케팅 조사의 개요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용 읽어가면서 같이 봐요. 현대의 마케팅 관리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조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라고 나왔어.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현대의 마케팅 관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마케팅 조사의 중요성 나왔어. 마케팅 조사의 중요성이 뭐라고 나왔어요? 체크합시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나왔어요. 의사결정의 영향이라는 건 여러 마케팅에서 우리 물건 많이 팔려고 홍보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그래 이걸 살까? 이걸 구매할까? 이걸 하나 가져볼까? 라는 의사결정에다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바로 뭐다?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도,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란 말을 써요. 고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맞춰줘갖고 니즈를 충족시키고 영어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쉽게 가죠. 사람들이 사고 싶은 정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게 할까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진열하면 또 어떻게 보여주면 어떤 전략을 쓰면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케팅 조사 아래쪽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 주는 것이지 의사결정 자체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의사결정 그래 이거야 라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것이 맞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마케팅 조사란 건 도구적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게 옳을까 저럴까 판단하는 근거, 기준, 자료가 되는 거고요. 실제 결정한다기보다는 이쪽에 더 광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 진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확률을 높이는 거 이제 단어를 바꿔서 내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보세요. 확률을 높인다라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이 되도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결정 자체가 이것 때문에 결론이 빵 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런 최선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유도하거나 그치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개요는 이렇게 됐고요. 개요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확률이나 개연성 높이는 거 뭐에 대해서? 합리적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 세밀하게 공부하면 합리적인 게 뭔가요? 라고 이치에 맞다 이렇게 하시면 있을 거예요. 리저너블. 그래서 사실 합리적이라는 건요.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매니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그게 이제 합리성이 우리 경제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케팅 조사는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야? 마케팅 조사하는요.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우리는 마케팅 조사를 알아야 돼. 그 마케팅 조사가 뭔데? 개념 나와 있죠? 별표 치셔야죠. 자, 이거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로 이제 14년에 표시된 건 있지만 이 마케팅 조사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이게 뭐냐라는 것을 모르고 시작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마케팅의 함에 있어 관련되는 문제를 첫 번째 동그라미 칩시다. 객관적. 객관적이라는 건요. 누가 봐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주관적이라는 건 그냥 내 생각인데 객관적 누가 봐도 같다. 그러니 마케팅 조사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 당신이 봐도 내가 봐도 딴 사람이 봐도 다 똑같은 결과 나와 있어야 되지. 이게 객관적이야. 그럼 객관적이라면 어떻게 조사해? 정확하고 또 체계적이란 말 나와 있죠. 객관, 정확, 체계 체크해 볼 만하죠. 이렇게 자료를 수집, 기록, 분석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 조사의 성격이 나왔어요. 첫 번째 객관, 그치? 그 다음에 정확, 체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마케팅 조사의 성격이다라는 거야. 특성. 그래서 이 마케팅 조사의 성격, 속성이 엄밀하게 속성인데 이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러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 거기 동사로 나온 거 뭐 있어요? 수집, 기록, 분석하는 거다. 첫 번째 뭐 있어요?
수집이죠. 그리고 우리 배우는 게 자료 수집이라는 단원이 따로 있는 거야. 두 번째 뭐가 있어? 수집 다음에 하게 되면 두 번째 기록이란 게 나와 있죠.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라는 것도 나와 있지. 마지막 뭐 있어요? 제일 어려운 단원이죠. 이것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론을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구하면 컴퓨터가 다 돌려줘요. 하면서 막 다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원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걸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뭐가 나왔어요? 필요로 하는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수집이나 분석이고요. 객관적이나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자료? 여러 자료예요. 여러 자료라는 거는 이 뜻에서 자료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자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알아두기 보면 마케팅 의성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의 감소이다. 여러분 이거의 반대말이지. 확률을 높인다라는 거는 반대로 불확실성을 없앤다라는 것 같은 개념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마케팅 조사의 목적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 나오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게 마케팅 조사지. 마케팅 조사를 했을 때 목적 나오게 되면 여러분 정리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for예요, for. 마케팅 조사는 무엇을 위해서 하니?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이게 바로 목적이야. 목적이란 거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개념이란 걸 배우는 이유가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우는 바로 그 이유가 어디 나와 있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마케팅 조사의 목적, 자료 수집, 처리, 분석 나왔어요. 수집, 기록, 분석했어. 분석했는데 오른쪽에 무엇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이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상품을 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예전에는 이제 뭐 매트한 크림이 유행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소프트한 크림이 유행하는 시대다. 그래서 되도록 소프트에 방점을 맞춰갖고 광고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안하는 거지. 당연히 어떤 자료였을까? 사람들한테 돌려가지고 당신 어떤 크림을 선호하시나요? 찡찡찡 한 다음에 자료가 이제 매트한 거보다는 소프트한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 그럼 물어보지. 조사 대상이 누구였어? 10대야, 20대야? 그러니까 이 컨셉이란 것도 중요하고 조사 대상이란 것도 중요하고 조사 내용이란 것도 중요하고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라고? 제한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세요. 제한하기 위해서. 데이터 그 자체로 의미된 수많은 자료, 의사결정 자체에 의미를 주지 못해. 왜? 자료가 많다고 의사결정 자체를 하는 게 아니야. 의사결정할 때 뭐 하는 거야? 참고만 하는 거지. 참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결과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처리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당연하고 분석한 자료를 해석하여 결과에 대해서 제안한다. 자, 분석 왜예요? 제안하려고. 이 모든 것 자체가 결국에 어떤 안건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마케팅 조사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갖고 그냥 이렇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제가 없어. 그냥 알아서요? 이러면은 이 서칭이거든요. 탐색 조사거든. 진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렇게 된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기자 시험을 봤었는데 갑자기 이제 1차, 2차가 되고 이제 실무예요. 실무인데 갑자기 버스를 타고 하더니 어디에 내려 인천 소래포구에 딱 던져놓고 하는 거. 그러더니 기사 써와 이러고 예, 어딘지는 말할 필요가 없죠. 예, 떨어졌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했었는데 전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그 소래포구에 가서 소래포구에는 무슨 뭐 해산물이나 뭐 하여튼 그 주변에 문화나 뭐 이런 거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애들이 거기서 내리자마자 바로 택시를 타고 가더라고. 자기 출신 대학교로 막 가고 막 가는 거야. 가더니 기사라는 게 꼭 인천 소래포구에 내렸다고 인천에 있는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었던 거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가가지고 또 다른 주제 자기가 생각했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인맥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드리고 그건 자유라는 거야. 인천 소래포구는 상징적인 거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더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마케팅도 비슷합니다. 반드시 어떤 주제가 있었을 때 그 주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다양한 숨겨진 이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마케팅, 융합 마케팅이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마케팅 조사의 목적은 소비자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왔으면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 궁극적으로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이 문장을 쓴 거죠. 뭐라고 나왔어요? 최선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자, 무엇을 제공합니까? 편익 제공이지. 그렇지? 편익 제공이고 사실 만족 제공이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가치 제공에 대해서 나왔죠.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다 나왔어요. 자, 이거는 첫 번째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의사결정 때문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목적이 뭐야? 제한하고 마지막에 뭐? 공적으로 소비자에게 이걸 주겠다라는 거지. 끝났어요. 바로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 나올 가능성 큰데 여기서 답으로 써야 될 게 뭐? 요거 중에 답이 있을 것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마케팅 조사 개념 물으면은 요 단어 어렵게 내오면 속성 요렇게 낼 것이야. 요걸 정리하면 되겠지. 제가 지금 체크한 데 말고는 나머지 읽어보시고 요런 파트를 정리하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봅니다. 알아두기 보시면 의사결정자 더 나은 의사결정 내릴 수 지원하는 것.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야? 문제 요게 꼭 나오겠지? 의사결정이라는 단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2절입니다. 마케팅 조사와 마케팅 프로그램의 개발해서 나왔어요. 마케팅 조사와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이면 마케팅 조사는 항상 있는 단어지. 여기서 핵심 뭘까? 맞아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 개발 단원 자체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마케팅 조사라는 게 중요하지.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는 별 의미가 없거든. 아니, 여러분이 어떤 보고서를 쓰는데 이 보고서를 쓸 때 저는 윈도우를 이용했어.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하잖아. 근데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이게 들어갔으니까 한 번쯤은 꼭 읽어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단어이면 분명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쓰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 볼까요? 마케팅 조사 개발이래. 어떻게 마케팅 조사를 개발하나요? 첫 번째 보니까 조사 준비 단계래. 내가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준비를 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뉴스나 TV에서 무슨 리서치란 단어 들어봤어. 와우 리서치 뭐 무슨 서베이 막 이런 데 들어갔어. 이게 조사 기관인데 요새는 뭐 빅데이터 뭐 해가지고 되게 그런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료를 정리해서 내부 인력을 쓰기도 하지만 또는 외주를 줘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한다. 무엇을? 마케팅 조사를.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조사자와 의사결정과의 관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조사자는요, 의사결정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야.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고요. 막상 결정하는 거 누굽니까?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나와 있죠. 최종 의사결정자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의 결과를 결정짓고 조사의 결과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사자가 있고 의사결정자가 있으면 둘 간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라는 거였어. 그렇군 하게 되면서 상호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고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그럼 상호작용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누가 어떤 얘기를 꺼내면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상호작용이거든요.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란 거는 누군가가 얘기를 꺼냈을 때 거기서 반응을 보이는 것. 인간의 행위가 이제 주고 받고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 의사결정자라는 단어,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프로그램의 개발 나와 있죠. 자, 4P 기억하세요. 체크 한번 합시다. 출제된 바는 없지만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사요소라고 부릅니다. 4P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뭐 있나요? 프로덕트, 생산물. 그다음에 price 뭐예요? 네, 가격. 그렇죠? 그다음에 place 뭐 장소. 그렇지? 프로모션 판매 전략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네 가지가 4P인데 이러한 마케팅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마케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지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이 4P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문제 내기가 너무 좋잖아. 4P니까 어떻게 돼? 다른 개념 하나 집어넣고 나서 이 중에서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요소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보기 좋지. 그래서 네 가지 정리를 꼭 해야 되겠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해가지고 네 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봅시다. 4P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볼 것.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마케팅 조사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할 때 하나의 방식이에요. 어떤 개념이 있어.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의 뜻 정의를 우선 볼 거야. 예를 들어 안경이야, 안경. 알았어요. 쓸게요. 미안해요. 예. 제가 흉한 모습을 보였죠. 자, 아무튼 이 안경이란 걸 보시면 이 안경의 정의가 뭐야? 잘 보이게 하는 거 눈앞에 쓴 거울 같은 건데 눈 거울이잖아. 그렇지? 눈앞에 있는 거울인데 눈의 앞에 있는 렌즈지. 그래서 사물을 확대하게 하면서 눈을 보이게 하는 거. 그렇다면 이 안경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뭐 비싸다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걸거친다라는 표현도 쓸 수도 있겠고 뭐 패션의 하나의 아이템이다 이렇게 속성 같은 것들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이런 안경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유형이란 건 어떻게 보면 예시 같은 것 중에 하나고 분류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주제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 수 있다 또는 그거에 대해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소개팅에 나오는 남자들의 유형이란 단어를 했어. 그러면은 이런 남자들이 있고 이런 남자들이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해. 이 친구는 소개팅을 많이 해본 여자가 맞는 거지. 왜냐면 이게 경험이 있어야지 그런 유형 분류가 가능하잖아. 그리고 소개팅에 대해서 남자들 유형 분류한다는 건 소개팅의 남자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뜻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유형 분류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잘 정리돼야지 그 다음 유형 분류하는 거고 첫 번째 보게 되면 어떤 조사가 있나요? 네, 신디케이트 조사 나와 있습니다. 신디케이트 조사라고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이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기업이 조사를 한다. 그래서 회사들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체크할 만한 게 주기적이란 단어 나오죠. 그리고 누가 조사한다? 자, 이거는 누가 원해서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마케팅을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전문가가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회사가 요구하는 바가 있는 거지. 요구하는 바가 있어서 무슨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정기적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신디케이트 조사를 출제할 때 요 단어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제 싫어하는 강의를 하네요. 무슨 뜻이냐면 얍삽하잖아. 신디케이트 조사라는 게 시장에서 전문가한테 맡겨갖고 회사가 그들의 니즈를 맞춰갖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상품들에 대한 선호도나 기타 등을 조사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은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가 이거라는 거지. 신디케이트 조사에선. 그렇죠? 그래서 신디케이트 하면 정기적 조사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뜻은 아니죠. 자, 그래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점포조사 또는 소비자 패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포조사 소비자 패널인데 소비자 패널 같은 경우 이런 게 있겠죠. 결국 시청률 같은 걸 해가지고 시청률에 맞춰서 이제 광고 대행지나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것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당연히 광고료가 굉장히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애덕 조사가 나와 있어요. 자, 애덕은 써봅니다. 위에 있는 게 요게 신디케이트라고 한다면 아래쪽엔 애덕이라고 나왔어. 애덕이라고 나왔는데 거기 특징 보세요. 기업의 조직이 필요로 하는 시기지. 뭐라고 나왔어요? 필요하는 시기. 자, 그럼 두 개 차이 알겠죠? 둘 다 똑같은 조사인데 신디케이트는 뭐? 정기적. 그 다음에 애덕은 뭐? 필요시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필요시기 조사가 이거 말고 없겠어? 더 있지? 근데 우리 이제 마케팅 조사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정리하셔도 된다라는 의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덕 같은 경우는 상황 발생 시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발생 시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갑자기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게 뭐 계란 과자를 이야기해 봅시다. 아시죠? 계란 과자 그 동그래 갖고 이렇게 이상하게 그게 떠올랐어. 그 계란 과자를 만드는데 갑자기 뭐가 생겼냐면 AI가 터진 거야. 살충제 계란이 터진 거야.
그럼 계란 과자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금 이게 분명히 익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AI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매출이 별 차이가 없다면 홍보를 할 필요가 없겠지. 그리고 오히려 AI에 관계없다는 걸 강조할수록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 아니다. 지금 우리는 관계없고 계란을 섭취하는 거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걸 먹으면 안전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조사들을 해보는 게 바로 뭐다? 애드호기야. 상황 발생 시 해보는 거. 여기 산발적이라고 나왔죠. 산발적이라는 것은 주기적이지 않은 거야. 여러분 산발한 머리 있죠. 산발한 머리라는 거는 각 잡혀서 딱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삐쭉빼쭉한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옴니버스 나와 있어요. 옴니버스는 뭐가 핵심이야? 거기 무슨 단어 나왔나요? 하나의 조사에 무슨 기업? 예, 여러 기업 나왔어요. 자, 옴니버스는 보다시피 여러 기업이란 게 하나의 핵심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조사 같은 경우는 여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여기는 뭐야? 한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여러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뭐로 바뀌어? 옴니버스로 바뀐다라는 거지. 옴니버스 보세요. 16년에 나왔죠. 16년에 나왔는데 이 옴니버스라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장소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 기업이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서로 이제 상호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서로 접수할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량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대규모로 표본에 대해서 실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규모로 표본이라는 단어 나왔지. 표본이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거 전부를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그 식습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해. 청소년들의 갑자기 떠오르는 걸 할게. 스팸 선호도. 맞아요. 스팸이 먹고 싶어요. 흰쌀밥에. 왠지 그게 땡겨. 자, 스팸 선호도를 조사하려고 해. 그래서 청소년들이라고 하니까 나이대를 몇 살로 할까요? 1318로 갈까요? 아니면 1517로 갈까요? 제한을 딱 걸어. 제한을 딱 걸게 되는데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지. 국가가 아니잖아. 그냥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분별로 가장 대표적인 애들을 뽑아서 하는 거야. 내가 조사를 할 때 실제 내가 조사한 대상, 뽑아서 한 그 대상,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실제 전체 집단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전체 집단과 매우 유사한 걔네들을 갖고 조사를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들의 어떤 그 탈선 정도를 조사하려고 가. 청소년들이 어떤 나쁜 행위나 이런 걸 경험하는 걸 조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곳이 부평이거든요. 부평에 가서 조사를 해. 나간다면 부평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삼산동이라는 굉장히 학원가가 형성된 아주 그냥 학구적인 데가 있고요. 아래쪽에 가면 이제 부평 영라인에 보게 되면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한 데가 있어. 그 지역에 가서 조사해서 표본을 써봐. 그러면 탈선이라는 거에서 탈선이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삼산동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탈선이라뇨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게 되면서 책 보는 아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즉 표본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떤 표본을 뽑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뭐 될 수도 있다?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해서 대규모 표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표본을 뽑을 때도 한두 명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예시를 해봅시다. 뭐 연대하고 소개팅을 해. 그 옆에 있는 언니가 이래. 뭐야 연대들 걔네 싸가지 없던데? 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 자, 이 대화는 뭐가 잘못됐어요? 연대 애들은 싸가지가 없는데 라고 하는데 연대 애들과 그 소개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연대에 있는 5천 명을 다 만날 거야? 아니잖아. 지금 그 언니가 만나고 1명 내지는 2명 정도의 학생이 싸가지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연대생들이 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표본 선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규모로 표본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본의 크기를 넓힐수록 적합한 건 넓힐수록 그만큼 뭐가 사라져? 오류가 사라진다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또 방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오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마케팅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를 하면서 오류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 조사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수만 가지 방법들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마케팅 조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아이템을 조사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까, 어떤 제안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여러 필드에 나가서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사 단계부터 조사 설계 그리고 조사 설계에 있어서 몇 가지 자료에 대해서 뒤에 나올 내용들이 약간 앞부분에 소개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하겠지만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공부하실 때, 1단원을 공부하실 때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개념만 체크하고 가시면 돼. 유형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고 뒤에 가면 정말 이것이 문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다루게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하나 뜯어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1단원에 뭐 내용이 많다고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1단원에 지금 기출이 많이 나와 보이는 게 뒤에도 똑같아요. 뒤에 나온 문제인데 이게 앞부분에 소개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많아 보이는 건데 절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책이든 항상 서문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조사 단계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